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작년 초에 중국의 온라인에 미중 간의 최종 대결 결과라는 장문의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이 글은 미중 간 무역전쟁이 한창인 2020년 2월경에 써진 글이며 그때부터 향후 미중 간의 관계를 예측한 글인데 이 글에 써진 예측사항이 지금까지 계속 맞고 있어서 지금 중국에서는 이 글을 신이 쓴 예측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인민일보 해외판 총편집자인 참국추가 이 글을 3월 29일에 언론에 소개하면서 지금 중국에서는 이 글이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고 있으며 소위 말해 역주행을 시작하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글입니다. 작년 초에 써진 그림을 미리 알아두시고 지금의 국제정세와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 비교해보면서 들으시면 더 흥미진진하리라 봅니다. 이 글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은 모두 합치면 3만 개가 넘는데 제가 글을 먼저 소개하고 마지막에 댓글 일부도 같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글이 길어 제가 핵심만 요약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이 글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미국은 국가주의, 자유시장 경제 보호 등을 앞세워 중국을 압박하지만 이는 전부 핑계에 불과하며 미국의 패권에 중국이 도전하기에 압박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늘 전쟁의 명분을 찾기에 바빴으며 남중국해 1대1로 지식재산권, 보호무역, 무역 불균형 등을 미국이 언급하는 것은 전부 전쟁의 명분을 찾기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중국이 설령 미국이 제시한 위의 핑계거리들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조치를 취해도 미국의 중국 압박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경쟁자에서 라이벌로 이제는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패권국의 자리를 차지한 미국에 도전한 두 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소련은 군사적인 힘으로 미국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인 일본은 경제적으로 미국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소련의 전성기 시절 GDP는 미국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의 경제력은 미국에 위협을 줄 수준이 되지 못했지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미국에 도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종합적인 국력도 미국의 60에서 70%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도전한 소련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5개 국가로 분열되었고 경제는 미국의 10% 수준에도 못 미치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종합적인 국력 수치도 미국의 20% 정도에 이르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에게 전체적으로 압박을 받은 결과입니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최고 호황을 누리며 미국의 도전장을 내밀었을 때 일본의 경제력은 미국의 70%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사정치적으로는 미국의 의존도가 심했습니다. 전체적인 국력으로 봐도 미국의 50% 수준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들의 경제력을 믿고 미국에 덤볐다가 70% 수준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바닥을 쳤으며 경제는 붕괴되고 인당 GDP도 끝없이 하락하였습니다. 이 두 국가는 미국에 대항하다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미국에 대항할 의도가 없어도 단지 미국에 대항할 능력을 갖췄다는 이유로 미국의 영린을 건드린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그렇게 여기고 있으며 2012년부터 억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이 앞선 두 국가의 전체를 밟고 싶지 않아 도전할 의사를 보이지 않더라도 미국의 제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중국이 어떻게 해야 미국의 억제 정책은 멈추게 될까요? 역사가 답을 줬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전부 받아들였으며 기꺼이 미국의 말 잘 듣는 동생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주권을 포기한 사례입니다. 일본의 GDP가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이르자 미국은 일본 경제의 압박을 풀고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결국 지금 중국의 GDP는 증가하지 않은 선에서 GDP 총량이 미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지점, 더 쉽게 말하면 현재 중국의 1인당 GDP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5,000달러가 되면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대항했던 소련은 나라가 분열되고 난 후에도 미국은 그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분열된 일부 국가들을 나토에 가입시켜 소련에 대항하게 만들어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러시아에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러시아를 아직도 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소련을 외톨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중국이 일본과 같이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고 지금의 GDP가 절반으로 떨어지고 미국의 말 잘 듣는 동생이 되어도 미국은 이에 만족하지 않으며 반드시 중국의 소수민족들을 분열시킬 것입니다.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은 중국을 억제시켜야 한다는 부분에 인식을 공유합니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 방법적인 다름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트럼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민주당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차기 정권으로 들어서면 과거 오바마가 했던 것처럼 서서히 중국을 압박하고 주변의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중국을 에워싸고 고립시키는 압박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트럼프처럼 이렇게 격렬하게 무역전쟁을 치르지는 않겠지만 그 위험도는 트럼프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철저히 중국을 세계시장에서 배제시킬 것이며 그때가 되면 중국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질 것입니다. 중국의 인구는 G7을 합친 수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동맹국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심각한 상황에 이른다면 유럽이나 아시아의 한국, 일본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모두 미국의 편에 설 것입니다. 중국은 이때 일부 동맹국들을 포섭하여 미국에 대항하려 하겠지만 이는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무역전쟁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더라도 앞으로 20년 동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향후 20년 동안 중국은 미국뿐 아니라 서방의 모든 국가들에게 억압을 받을 것이며 미국은 더 강하게 압박할 것이고 이런 제재는 20년 동안 주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이고 심지어 정치적으로 미국 편에 서도 미국의 압박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중국인들은 모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구전입니다.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으니 그저 견뎌내야 합니다. 미국과 이런 무역전쟁을 벌이더라도 날카롭게 맞서면 안 됩니다. 한 번의 호기로 미국이 중국을 타격했다고 우리도 같이 미국을 타격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견뎌야 합니다. 미국은 중국보다 강합니다. 중국은 필패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론의 논거는 맞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도 미국은 중국을 동맹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오늘 중국을 5개의 성으로 분열시킨다면 내일은 10개로 분열시킨 후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혹자는 중국이 이번 무역전쟁에서 승리하여 미국의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붕괴한다고 예측합니다. 또 혹자는 미국의 동맹국들인 유럽이나 한국, 일본 등이 지금 트럼프의 불만을 품고 서로 연합하여 미국에 대응한다고 예상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중국 필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 전쟁은 앞으로 20에서 30년 동안 더 이어질 것이며 그렇기에 지구전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현재 패권 국가입니다. 군사력이나 첨단 기술력이나 모든 분야에서 독점 수준의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동맹국인 EU나 아시아의 한국, 일본 또한 모두 강력한 국가들입니다. 이런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들은 결정적인 때는 모두 미국의 편에 설 것이며 그렇기에 중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분명히 약점이 존재합니다. 차후 미 대선에서 러시아는 트럼프의 재선을 도울 것이며 그럴수록 미국 내 정치적 대립은 심화될 것입니다. 중국을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당이 인식을 같이 하지만 민주당은 트럼프의 중국 제재 조치가 약하다며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갈수록 공세를 가할 것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연임하면 이는 러시아에도 중국에도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더 무섭게 천천히 중국을 솟아놓고 점점 불을 강하게 지필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켜야 할 것도 많고 적도 많습니다. 역량을 한 곳에 집중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미국은 이란과 북한 그리고 테러리스트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장점이 있을까요? 중국이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과 잘 훈련된 노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다른 나라들이 짧은 기간 안에 중국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분명 중국을 봉쇄하고 있지만 중국이 이란처럼 공개적인 적이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를 적으로 두는 것은 미국에게도 그 대가는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을 억제하고 통제하고 도발하더라도 군사력을 동원한 전쟁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이 무역전쟁의 괴로움이 끝나 언젠가는 성공할 그날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서 중국은 정치적으로 정체되고 보수화되어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개혁개방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호무역주의를 탈피하고 주변국들에게 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유럽뿐 아니라 중국의 주변국인 일본과 한국에게도 관세의 장벽을 낮춰 주변국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 지금 미국의 동맹국으로 있는 국가들이 중국에게 지지를 보낼 것이며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중국과 관계를 차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계 경제는 계속 긴축 정책을 쓸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부의 힘을 키우고 20년 동안 기다리며 실력을 다지고 있는다면 중국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은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간단하게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견디는 그런 소극적인 방법 말고 더 좋은 것은 없을까? 미국을 환하게 건들지 않는다고 미국이 우리를 놔줄까? 중국은 환상을 버리고 고군분투해야 해. 지나치게 비관적이네. 지금 정세랑 완전히 똑같아. 중국은 하루빨리 식량이랑 에너지 문제나 해결하자. 미국과 중국 간의 레벨 차이를 잘 분석했네. 이래야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중국 내부적으로 단결해야 하는데 저렇게 미친 듯이 나이키나 사고 있으니. 중국은 분열되지 않아. 미국을 분열시키자. 그런데 미국이 우리에게 20년, 30년의 시간을 줄까? 다른 건 없고 단지 시간만 우리 편이구나. 왜 미국은 늘 중국을 못 살게 굴까?
요즘 본 글 중에 가장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글인 것 같아. 중국은 동맹이 없으니 그냥 스스로에 의지할 수밖에. 결국 중국이 넘어야 할 목표는 미국이 아니라 나 자신? 저 글에서 한 가지 잘못된 점이 제 눈에는 들어옵니다. 앞으로 20에서 30년을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100년 동안 인내해야 한다고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